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겁나쩌는 재판 사건 번호 제29호 너와 나만의 시간에 현 중위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에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현 중위는 부상당한 주대희를 혼자 내버려 두었으며 이를 유기죄로 고사하는 바입니다. 현 중위는 뒤가 마려운 듯이 자리를 벗어났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다음은 변호사 측에서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주대위를 업고 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사 아니란들 지원 부대를 데리러 간 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신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부터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왜 부상당한 동료를 버리고 떠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긴 전쟁에 먼저 지쳐 있었고 혼자 출발해도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집 앞체인데 그렇게 혼자 살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까? 지원병이 모이거나 부대에 도착하면 노크간 두 병사들에게 지원 요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근거로 병사들을 버리고 가면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행군 중에 너무 힘이 들어 무장해제를 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만 먼저 앞서 말했듯이 전쟁이 장기화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동료들은 지쳐 있었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게 목숨을 잃을 확률이나 조난당할 수 있는 확률보다 도착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갔습니다요. 하지만 군대는 계급 사이인 걸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요. 상사인 주대희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옳은 행동인 겁니까? 주대희 또한 부상을 당해 제대로 된 지시를 못하고 상사의 역할을 못한다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주대희의 권총을 보았나요? 네. 권총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저 권총이 나중에 어디에 쓰일지 궁금했습니다. 권총으로 주대희를 쏘려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감정에 휩싸여 피고를 억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정숙! 검사도 이만 그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이에요. 이어서 변호인 측에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개 드세요. 당시나 집주인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나요? 날씨도 너무 덥고 짐도 많아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당시 피고의 힘들었던 상황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짐과 어려운 날씨였음에도 주대위를 번갈아가며 업어 강행군을 하여 피고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주대회를 번갈아 보며 매우 많은 거리를 행군을 했고 땀에 젖어 불쾌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식량이 부족하여 길가의 칡뿌리나 더덕 같은 것을 뽑아 먹으며 살아 주마 등을 겪을 정도로 정신이 맑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주마 등을 겪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도 그나마 최선을 다하여 주대위를 돌봤다는 것만 해도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도망칠 생각이 아니고 먼저 도착해서 지원병을 보낼 생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는 주대위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도망이 아닌 지원을 부르러 가는 판단을 한 것이라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 신문해 주십시오. 목격자 김병철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이 진성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음을 맹세합니다. 증인 김병철 씨는 이 상황을 어쩌다 접하게 되었죠? 현주이가 혼자 무리해서 떨어져서 단독 행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옷도 입지 않고 무장도 없이 있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판단이 불가해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증인, 그곳에서 들은 것이나 본 것을 말해 주십시오. 먼저 현중이가 무리해서 떨어져서 이러다간 다 죽을 거야 라고 한 뒤 도망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현 중위가 단독 행동을 한 뒤 어떠한 동태를 보였지요? 현중이는 짐이 사라진 듯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계속 도망갔어요. 증인은 이번과 같은 전투를 몇 번이나 겪어보았습니까? 대략 한 서너 번 정도 이상 겪어봤습니다.
본인은 서너 번의 전투 동안 현중이와 같은 일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또한 같은 군인으로서 피고 현중이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투 중 혼자서 대형 이탈을 하는 군인을 본 적도 없거니와 군인이라면 끝까지 함께하는 군인 정신으로 동물 옆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변호인 측에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시 같이 싸웠던 전우인 이선우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이 신성한 재판장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군 생활을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이제 한 8년쯤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은 피고 현중이와 어떠한 관계인가요? 저는 현중이와 매우 친한 동기였고 전투와 함께 했던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난 뒤 현중이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중이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 현중이는 평소 군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현중이는 비상한 머리를 지니고 있어 항상 가장 간결한 방법을 찾는 그런 똘똘한 놈이었습니다. 피고 현중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죠? 현중이는 후임들에게 잘 대하고 선임들에게도 깍듯하여 주변에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단께요. 자, 보십시오. 재판장님, 먼저 현중이는 평소에 후임이나 선임을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그 상황에서 먼저 혼자 지원을 가는 행동은 현중이의 비상한 머리에서 나온 판단이 아닐런지 조심스럽게 추측하여 봅니다. 증인은 또 다른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 현중이라면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소. 예, 이상입니다. 그럼 이어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단 피고 현중이의 당시 고단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 현중이는 날씨도 무덥지고 짐도 많아서 거동조차 힘든 각박한 상황 속에서 물과 식량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대의를 업고 다녔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도망칠 의도로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니라 지원병을 보낼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말에 이거한다면 평소 현중이는 빠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주변 후임과 선임에게도 좋게 행동하였으며 병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아도 더다 나은 선택을 했을 거라는 여론이 강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시대의 용감한 전사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현중이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본 변호인은 생각합니다. 부디 재판장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검사는 구형해 주십시오. 피고는 뒤가 마려운 듯 자리를 벗어났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자신이 혼자 떠나서 지원병을 데리고 오겠다는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부대 이탈이라는 단독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말에 의거하면 단독 행동이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이루어졌다는 분명한 근거로 보이는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베테랑 군인의 말을 들어보아도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여러 수많은 전투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였으며 군인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선임에게 불순한 의도를 품은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현중이는 다친 주대의를 대고 김일병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둘을 버리고 혼자 떠나버린 유기의 제목으로 징역 17년을 구형합니다. 그럼 잠시 휴정한 후 배심원 토의를 통해 재판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의 등장인물인 현중이는 부상당한 동료를 내버려두고 떠난 것, 또 이례적인 단독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시가 떨리고 정말 파렴치한 군인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시 목숨을 오가는 각박한 환경을 정상 참작하고 또 평소 그의 행동과 그에 따른 주변 여론의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9년을 선고합니다.